멋짐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 세웠던 올해의 목표 다이어트도 포함되었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큰맘 먹고 피트니스, 요가, 수영, PT 등록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런저런 다른 일들, 약속들이 생기고 스케줄이 꼬이고 저녁이 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운동 가기 싫어지고 또 아침엔 꿀잠 자느라 알람 소리를 못 듣거나 스누즈 스누즈 해버려서 늦잠 자버리고 하면서 아까운 등록비만 날려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동 안 하고도 살 빠지는 NEAT, 니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 하루 종일 앉아서 수업 듣고 공부하는 게 일상이어서 점점 뱃살이 통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 체력도 키우고 뱃살도 빼고 싶어서 스쿼시를 등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제 주머니 사정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마련하려고 고피 터지게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고 방학 때는 과외 알바도 일주일 내내 뛰던 시절이어서 운동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도 정말 큰 결심이 필요했었고 스쿼시 등록비까지 비싼 편이어서 저한테는 엄청 큰 지출이었어요. 한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큰맘 먹고 등록했었죠. 그런데 스쿼시라는 운동이 예상과는 달리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요. 힘든 운동은 잘 못하거든요. 걷기는 좋아하지만 달리기는 싫어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당시 저에게 스쿼시는 테니스보다 두세 배 힘들게 느껴졌어요. 벽에다 대고 공을 치니까 테니스보다 템포가 빨라져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즐기면서 하는 게 안 되더군요. 점점 하기 싫어지더니 결국 투자금이 아깝다는 생각에 의무감으로 갖고 숙제하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힘들게 운동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그런 흑역사 한 번씩은 있으시죠? 미국 NIH에서 운동은 건강을 개선해주는 방법은 맞긴 하지만 살 빼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라고 공표한 바 있어요. 게다가 운동은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운동 후에 지치게 하고 배고픔과 식탐을 유발하는 건데요. 짐에서 1시간 동안 땀 흘려 운동하고 나면 배가 고파져서 식사 시간에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버린 경험 있으시죠? 게다가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몸이 지치잖아요. 이날은 무의식 중에 덜 움직이게 돼요. 평소보다 더 오래 앉아있고 누워있고 계단 오르기가 왠지 내키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고 이런 보상 반응들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무의식 중에 누구에게나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반응이에요. 의지력을 발동시켜서 짐에 가서 1시간 운동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무의식 중에 냉장고를 열고 시원한 콜라와 도넛을 꺼내와서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TV를 보면서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보상 본능을 따르면 1시간 땀 흘리면서 운동해서 태웠던 칼로리는 순식간에 다시 보충이 되는 거죠. 자전거 타기나 등산 같은 중강도의 운동을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보통 200 내지 300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배고파지잖아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태워버린 소중한 300칼로리는 맛있는 라면 한 그릇이 아니라 겨우 반 그릇, 김밥 한 줄이 아니라 겨우 반 줄만 먹어도 다시 보충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내서 마음 먹고 하는 운동만으로는 칼로리를 소모해서 살을 뺀다는 거 불가능이에요. 즉 하루에 1시간 열심히 운동해서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나머지 23시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루 되돌이켜 볼까요? 지하철이든 자가용이든 앉아서 출근, 등교하고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스몰토크하고 집에서도 앉아서 TV 보고 컴퓨터하고
대부분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운동이 다이어트의 최선책이 아닌 거예요. 운동 안 하는 23시간 동안에 니트가 훨씬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니트가 뭘까요? NEAT,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인데요. 따로 시간 내서 하는 운동 말고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몸에 열을 발생시켜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니트를 활용할까요? 니트의 활용법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들은 아니에요. 앉아서 일하기보단 서 있는 시간을 늘리기, 앉아있는 동안에도 발목 스트레칭하기, 목적지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기, 5층 이하의 계단은 걸어 올라가기 등이 있고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니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TV 리모컨을 없애고 내가 인간 리모컨이 되기 등이 있겠죠. 미국에서 유명했던 니트 활용법 하나 볼까요?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평가받는 메이오 클리닉의 닥터 레바인은 Get Up, 번역판 제목 병 없이 살려면 의자부터 끊어라 라는 책에서 의자를 없애라 라고 하면서 1시간 앉을 때마다 2시간의 수명이 줄어든다 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제시했고요. 닥터 레바인은 니트를 활용하기 위해 안전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일하는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닥터 레바인이 2013년에 1년간 러닝 머신 데스크 시험을 실시했을 때 비만 환자들 사이에서 2.3에서 3.5kg, 꽤 많죠? 의 체중 감소가 있었어요. 당장 의자나 소파를 없애기 어렵다면 눕지 말고 앉아서 가끔 스트레칭 하면서 보시고요. TV를 보더라도 멀티플레이어가 되세요. 간단한 니트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앉아있을 때 발목을 끊임없이 스트레칭하는 건 사실 저의 오랜 습관이기도 해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끊임없이 천천히 발 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고정한 상태로 발을 최대한 위로 굽혔다 폈다 하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스커트 입을 때 다리 붓는 거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다리 부종 예방에도 아주 좋은 거 아시죠?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의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가만히 앉아서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들에게서 주로 발생해서 붙여진 별명이고요. 의학적으로는 심부정맥 혈전증, 디페인 트롬보시스라고 해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고 뭉쳐서 이것이 혈관을 막아 피가 흐르지 못하게 돼서 다리가 붓고 아프고 혈전이 폐혈관을 막게 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심부정맥 혈전증은 기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차 안이나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주 일어나거나 발목 스트레칭을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니트 활용법은 드로인이에요. 단순히 배에 힘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이 아니라 니트니까요. 내장을 지지하는 근육들 중에서 가장 안쪽의 근육인 복횡근, 트랜스버시스 업도미니스인데요. 복횡근을 단련하는 운동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비비안 리가 드레스 입을 때 생각나세요? 개미허리 만들려고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콜셋을 졸라매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게 콜셋 모양으로 생겨서 내장을 보호하는 근육이 복횡근이에요. 평상시에 부자연스러운 콜셋이나 거들로 인위적으로 조여주는 그런 속옷을 입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복횡근에 힘을 주는 니트를 항상 하시면 저절로 내장 지방이 빠지고 배가 탄탄해지고 서서히 S라인 허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운동만으로는 절대 살 뺄 수 없다. 니트를 잘 활용하자. 추천드리는 니트 활용법은 서서 일하기, 앉아있을 때는 끊임없이 발목 스트레칭,
배에 힘주기 습관 만들기예요.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지하철에서 서서 타기, 실내 온도를 조금 낮게 유지하기 등도 좋은 니트 활용법이에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스탠딩 데스크를 DIY로 만들어서 체험해봤어요. 제대로 된 걸 사려니까 너무 비싸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용해서 스탠딩 데스크로 일해봤는데요. 체험용이라 아주 허접하지만 좋았어요. 재미있고 더 활력이 있었어요. 큰 노력 없이 뱃살이 빠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적응되면 제대로 인체공학적으로 세팅해 볼 계획이에요. 멋짐이 여러분들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멋짐 늘응원하는 닥터리다.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